안녕하십니까. 맨발 걷기와 소금물 2편입니다. 1편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바닷가 소금물이 맨발 걷기에 효과가 더 좋다는 것은 우리 몸의 미세 전류가 흐름으로 염분이 전류를 더 잘 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인 몸은 70% 수분으로 되어 있고 몸의 70% 수분 관리만 잘해도 70%는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수분 관리를 잘하는 것은 수분의 양과 0.9%의 염도를 맞추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맨발 걷기는 사람의 몸이 지구의 맨살을 닿는 것이고 지구와 사람이 원팀이 되어 밸런스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소금과 물은 0.9%의 농도가 건강한 상태이므로 원팀이 되어 몸의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맨발 걷기는 특별한 기술이 없이 걸으면 되지만요, 0.9%의 소금물은 몸의 관리자가 아닌 경영자가 되어야 된다.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 경영자의 마인드로 내 건강은 내가 지킨다를 가지셔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지식과 정보 속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 챗 GPT라고 나와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다 답변을 해줍니다. 의학과 과학의 지식도 그렇게 공부를 하지 않아도 책과 인터넷에서 원하는 만큼 충분히 검색하여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 경영자라는 것은 정보와 지식을 내 몸에 맞게 적용하여 나의 것으로 만드는 사람을 말합니다. 지구상에 나와 비슷한 체질과 성격은 있지만 똑같은 체질, 성격, 환경을 가진 사람은 딱 한 명입니다. 나뿐인 것입니다. 지구상에 한 명뿐인 나의 건강을 스스로 연구하고 바르게 적용하면서 서로 다른 점은 인정하고 나누면서 알아가는 것이므로 자신의 몸에 대한 것을 연구하는 각자가 연구원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수분과 염도 관리한 것을 공유드립니다. 참고하시고 각자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자신을 위해 몸에 맞게 연구하고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준비물이 있습니다. 준비물은 저울과 염도계입니다. 저울은 소금 계량할 때 쓰이는 것으로 다이소에서 5,000원을 주고 구입하였습니다. 염도계는 인터넷몰에서 27,000원을 주고 구입하였습니다. 첫째, 나의 수분량, 염분량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수분은 성인 기준 하루 1.5에서 2리터입니다. 저는 제 체격과 제 어떤 체질에 맞추어 1.5리터를 정하였습니다. 음식 포함입니다. 염분량은 소변에서 염도를 체크하는데 아침, 저녁 2회 체크하여 3일 이상 평균치를 내었습니다. 소변에 나오는 염도의 적정치는 0.8에서 1.3%입니다. 저는 3일 체크하였을 때 아침에는 0.5, 낮과 저녁에는 0.7이 나왔어요. 그래서 평균치가 0.6이다 보니 스스로가 염분 부족으로 체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0.9%의 소금물을 1리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1리터의 물에 저울로 잰 0.9g의 소금을 넣었습니다. 이 양은 밥숟가락에 자작한 수북한 정도입니다. 4일째부터 1리터를 마셨는데요. 아침에는 그래도 0.5였고 소금물을 먹은 바로 뒤 소변은 1.5인데 이게 너무 격차가 심해서 띄엄띄엄 먹었습니다. 아마 내 몸에 염도를 맞추기 위한 항상성을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라고 느꼈어요. 7일 뒤에는 오전에도 0.9가 되었어요. 그래서 소금물 1리터를 계속 마셨는데 이게 내 몸에 염도가 차여서 있는지 갑자기 저녁 되니까 급한 갈증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물을 500리터를 먹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물을 하루에 2리터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뒷날부터는 0.9리터의 물을 500cc만 마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조절하면서 소변으로 조정하면서 느낀 게 내가 외식을 하거나 밥 먹는 거에 따라
이 염도가 매일 틀려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세심하게 각자가 자기 몸에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얼마 먹으라 말을 못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몸은 정말 신기한 게 이 염도가 많으면 물을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봤을 때 뭐 물이 안 먹히는 거는 염도가 부족하다는 것도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물이 안 먹고 싶어 이런 분들은 염도를 체크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맨발 걷기는 제가 지금 2달째고요. 소금물은 2주째인데 특히 소금물과 함께 하면서 변화된 점은 코로나 때 제가 이렇게 탈모가 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점점 심해지고 그래서 앞머리 쪽이 조금 숭숭하기는 한데요. 방바닥이 거의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어서 늘 신경이 쓰였는데 맨발 걷기와 특히 소금물을 마시고 나서부터는 방바닥에 머리카락이 덜 돌아다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탈모에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유전병으로 저는 류마티스즘 초기로 손가락이 자고 일어나면 이렇게 뻑뻑해서 처음에 이렇게 만져줘야 그 다음부터 이렇게 유연해지는데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늘 이렇게 하는 게 주먹 쥐었다 폈다였는데 소금물 먹고 나서부터 이게 안 뻑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체험한 게 이게 만성염증을 사라지게 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구나 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와 소금물을 계속 몸에 맞추어서 조금 더 이렇게 체험해 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어떤 소금을 먹는지 여러분들께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이제 구해죽염을 처음에는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조금 많이 들었고요. 요즘은 또 1000도씨 이상에서 구워 다이옥신 등 불순물을 뺀 용융소금이 이렇게 좋은 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용융소금과 암염 중에서도 미네랄이 살아있는 암염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이제 가격 대비 골고루 씁니다. 죽염은 이제 지금 비싸니까 물까지는 못 마시고 이제 차량으로 이동할 때 이렇게 알갱이를 작은 통에 담아 가지고 다니고요. 육룡소금과 암염은 물에 타 마십니다. 암염도 미네랄이 있는가를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또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외식할 때는 우리가 좋은 소금을 안 먹을 수가 없죠. 장사하는 분들은 다 비싼 소금을 쓰지 않으니까요. 그럴 때는 꽃소금이나 맛소금을 먹는데 그래도 일단 우리가 염도를 조정하는 마지막에 염도를 조절하는 그 수분과 염도만큼은 좋은 소금과 좋은 물을 먹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가지 소금을 저는 선택해서 마시고 있습니다. 소금물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시행착오와 여러 가지 체험한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소금물이 좋다 해도 어떻게 시도해야 될지 그리고 내가 얼만큼 먹어야 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궁금하셨을 텐데요. 여러분 몸은 여러분이 제일 잘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몸의 주인, 여러분 몸의 경영자가 되어서 건강한 삶을 계속 지속하여 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소금물 만든 것을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융소금을 준비했고요. 용융소금을 이제 이 다이소에서 산 저울 이것을 이제 저울을 재어서 0.9g을 여기다 담아 넣었습니다. 0.9g을 넣었을 때 숟가락에는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집에 저울을 또 안 사실 분도 계시니까요. 그런 분들은 이제 숟가락에 약간 수북한 정도, 요 정도 수북, 조금 흐르긴 했는데요. 요 정도 수북한 정도가 0.9g입니다. 이것을 흐르니까요. 제가 물에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리터 물을 생수를 준비하였고요. 원래 물병이 있는데 급하게 생수로 지금 사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0.9g을 넣었을 때 이제 이게 0.9%의 소금물이 되는 겁니다. 흔들어서 흔들어서 다 녹인 다음에 염도계를
염도계가 이렇게 0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온 시켜서 이렇게 담그면 정확하게 0.9, 예, 0.9g을 하면 신기하게 0.9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저울과 염도계는 이렇게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염도계는 소변을 재는데 이제 앞으로 많이 쓰실 거기 때문에 이 소금물 만드는 거는 g을 재서 만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번 확인하셨으니까요. 네, 이렇게 해서 저는 한 병을 마셨다가 나중에 염도가 몸의 향상성을 머금고 염분을 머금고 있을 때 그때는 갈증이 나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내 몸이 알더라고요. 그 갈증이 날 때는 이 소금물을 줄이고 맹물로 이렇게 염도를 조절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맨발 걷기와 소금물로 건강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건강은 내가 지킨다. 네, 몸의 경영자로서 건강한 나날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드립니다.